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계속해서 악재는 비슷하게, 호재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요일장 앞두고 오늘도 뉴스들이 많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나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상증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금감원의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요구한다라는 다음 기사가 좀 나오게 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경비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족보행으로 약간 좀 강아지 같은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업화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아 완성차 쪽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죠. 이 타스만과 관련된 테크데이를 개최하게 돼서 오프로드에 대한 성능을 뽐낸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금요일 모닝뉴스입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산불 발생 엿새 만에 경북 의성군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LG화학이 통풍치료제 임상을 중단하고 항암제 개발에 집중합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족 로봇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추진합니다. 기아는 타스만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글로벌 픽업 시장을 공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 발생 엿새 만인 27일 경북 의성군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드문드문 내리던 빗방울은 천둥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는데요. 밤사이 기압골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륙에도 강한 구름대가 유입됐습니다. 밤사이 산불 지역에도 기적 같은 단비가 쏟아졌고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당국은 적은 강수량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었던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서 소방과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까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불이 꺼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일 금감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금감원은 유상증자 당위성과 주주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정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0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사안으로서 글로벌 방산시장 톱티어를 도약을 노린 선제적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룹주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LG화학이 통풍치료제 임상을 중단하고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상 비용을 아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는데요. LG화학은 통풍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티글릭소스 타스트의 임상 3상을 자진 중단한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다만 파트너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중국의 임상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는데요. LG화학은 그간 대사질환과 암과 면역질환, 백신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개발해왔습니다. 최근 석유화학과 2차 전지 등 LG화학의 주요 사업이 고전하면서 신약 개발에서도 재정비에 나섰었는데요. 향후 항암제 개발에 집중하다는 계획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LG화학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LG화학의 주가는 지난 2월 10일 20만 8천 원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후에는 저점 경신 후 1분기 호실적 전망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거래일에는 26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본업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서 1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주가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경비용 사족 로봇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비와 보안 업무를 대체할 로봇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주력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해 말 경비용 4종 로봇 사업화를 연구 개발로 선정하고 성능 고도화 등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미래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비봇을 주력 사업으로 꼽은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4족 보행 로봇의 연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추진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NP 파디파 카디프 생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은 BNP 파리바 카디프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서 설립한 보험사로서 지분율은 BNP 파리바 카디프가 85%, 신한은행이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가는 1,000억에서 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문사 선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기아가 더 기아 타스만에 적용된 기술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픽업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아는 타스만을 사륜 구동을 바탕으로 역대 기아 차량 가운데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며 내구성과 적재 능력 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원들의 노력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로 출시한 픽업인 만큼 차량에 최초로 탑재된 여러 기술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기아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자동차 관세 발표에 따라서 현대차와 함께 기아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원 선을 반납하고 97,9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관세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